캐나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2년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2007년 이후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에 신고된 범죄는 220만 6,454건으로 한 해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만 62만 7천여 건이 발생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39만 2천여 건, 엘버타주 37만 3천여 건, 퀘벡주는 30만 5천여 건입니다. 1년 새 범죄 증가율은 매니토바주가 14%로 가장 높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퀘벡, 노바스코시아주 순이며 온주도 7% 늘었습니다. 반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 감소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는 1년 새 17%가 증가했고 몬트리올 12%, 엘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턴도 각각 5%와 8%씩 증가했으며 밴쿠버는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범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BC주의 켈러나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874건으로 8%, 살인 미수도 840건에 달해 10% 증가했으며 성범죄도 늘었는데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차 절도 역시 1년 새 24%가 늘었으며 가게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들치기는 31% 증가했습니다. 인종이나 성적 취향, 종교 대상 혐오 범죄는 7% 늘었고 사기와 신분 도용, 신원 사기는 10년 전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외에 절도가 15% 증가했으며 갈치와 강탈도 39% 급증하며 10년 새 400% 넘게 늘었습니다. 범죄의 심각도 지수는 매니토바주 위니펙과 BC주 켈러나, 엘버타주 리스브리지, 사스카추완주의 사스카툰과 리자이나, 뉴브론즈윅주 몽튼 순이며 밴쿠버도 92.4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온주 토론토의 범죄 심각도 지수는 51.9점으로 평균보단 낮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4% 증가했고 퀘벡주 몬트리올은 61.4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폭력 범죄 증가세를 크게 우려한 범죄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을 합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는 훨씬 더 많다며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대응하기보다 범죄를 예방하며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교통비 할인 제도인 페어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20세에서 64세 이하가 대상으로 싱글은 지난해 세후 소득이 2만 514달러 이하, 4인 가족은 4만 1,028달러 이하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페어패스가 적용된 프레스토 카드를 이용하면 1회 탑승 시 요금이 기존 3달러 35센트에서 36% 할인된 2달러 10센트만 내면 됩니다. 월간 패스 역시 기존 156달러에서 123달러 25센트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시민 옹호 관련 단체는 추가 5만 명으론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시민들로 더 확대해 20만여 명이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습니다. 대상자는 토론토시 홈페이지에서 페어패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프레스토 카드 번호와 소득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보조금 액수도 인상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오늘 지급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과 내년 1월에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개인은 최대 1,428달러까지, 가족은 최대 2,461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 역시 개인과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은 연간 소득이 33,015달러까지, 가족은 43,212달러까지가 해당됩니다.
온타리오주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10년 주택 보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난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허가 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보급 현황은 토론토와 피커링, 브랜포드와 베리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론토시는 28만 5천 채 중 3만 8,337채를 공급하며 단계별 목표량의 90%를 달성했고 베리도 90%를 달성했으며 브랜포드와 피커링은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반지역도 84%의 목표 달성을 보였지만 나머지 24개 도시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벌링턴과 브램튼, 미시사가 에이젝스, 뉴마켓은 30%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타와와 해밀턴, 런던, 키치너, 마캄은 50에서 65% 사이에 그쳤습니다. 신축 허용에 대한 지자체 의지도 있지만 높은 대출 이자와 건설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서 신규 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연간 15만 개의 신규 주택이 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계획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겨온 2인조 1당을 검거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미성년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2명을 체포해 인신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금전 갈취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체포에 불응하며 총을 쏴 경찰견을 죽인 남성이 또 다른 살인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4세 케네스 그랜트는 지난 월요일 저녁 에토비코 아파트 안에서 24세 남성을 총으로 쏴 살인한 용의자로 다음 날 밤 경찰이 딕슨 로드와 키플링 애비뉴에 출동해 그랜트를 체포하려는데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총을 쏘고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견이 남성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으며 경찰 대응 사격에 그랜트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현재 온주 특별수사팀이 이날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2022년 경찰견이 돼 6개월 동안 근무해오다 숨진 빙고에 대한 추모식이 어제 아침 열렸습니다.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인 러블러스 그룹의 2분기 영업이익이 5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러블러스 슈퍼마켓과 셰퍼스 드럭마트 등을 소유한 그룹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5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1.3% 증가했으며 총 매출도 137억 달러에 달해 이전 분기 128억 달러보다 8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블러스의 매출 증가는 노프리스 등의 식료품 판매와 셰퍼스의 의약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총리 전용기 등 노후된 공군 수송기 교체를 위해 에어버스 항공기 9대를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럽 항공 제작사 에어버스와 36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정부는 1992년부터 총리 전용기와 공중 급유기 등 공군의 다목적 기능을 위해 운용돼온 폴라리스 수송기는 노후가 심해 기술적으로 수명 연장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운항하고 새로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CC-330 허스키로 명명된 에어버스기는 새 항공기 4대와 중고기 5대로 올가을 온타리오주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는 중고기 2대 중 1대는 저스틴 트루도 전용기로 운용돼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폴라리스 총리 전용기는 기체 노후로 인해 이륙했다 회항하는 등 여러 차례 운항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네플렉스가 다음 달 캐나다 전국에서 가족을 위한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상영합니다. 패밀리 페이버리트 프로그램으로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상영되며 가격은 $2 99센트입니다. 상영작은 8월 5일엔 The Bad Guys, 12일은 샤잠, Fury of the Gods, 26일엔 Castle in the Sky이며 19일 상영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목록과 상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시네플렉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